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고 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을 직접 운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 시승기입니다. 원래는 어제 퇴근을 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이 너무 늦게 끝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출근길 시승기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KGM의 SUV 액티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입니다. 현 시간 기준으로 지금 7월달인데 현 시점 기준으로 이번 달에 액티언이 신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한 2달 전에 신형이 나왔는데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어서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어요. 보통 이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그 저공해 인증 때문에 한 2-3달 정도 늦게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언도 동일하게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2달 정도 늦은 26년 7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 신형을 타고 지금 3일째 데일리카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그냥 범용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연비까지 잘 나오고. 그래서 신형 액티언은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일단 액티언 자체가 출시가 된 지 이제 막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그거 아니고 2년? 그래서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뭔 신형이 벌써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리프트랑 연식 변경의 그 중간이라고 할까요? 마이너 체인지이긴 한데 뭔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2027 액티언인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외장에서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장은 완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외장 컬러가 기존에 있었던 그 약간 그 골드 색깔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회색 색깔이 없어지고 신규 컬러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게 끝이고 실내에서의 변화가 신형 액티언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토레스가 첫 출시된 이후에 한 2년 만에 뭔가 부분 변경 버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토레스가 이제 외장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실내의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세미 페이스리프트라고 제가 그때 명칭을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액티언도 똑같습니다. 실내 위주의 변화가 이루어진 연식 변경과 부분 변경 그 사이의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라서 사실 뭐 파워트레인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이 듀얼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조합으로 엔진 마력, 합산 출력 똑같고요.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뭐 전기 모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솔린도 같이 출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가솔린 모델은 같은 집안의 토레스하고 똑같아요. 변속기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미션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IC인데. 근데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아직까지 6단을 쓰느냐. 이런 이제 전 차주들의 약간의 불만이 쌓여가지고 요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미션이 자동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수가 높아질수록 뭐가 좋느냐. 일단 연비적인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고속 한계치도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솔린 모델을 먼저 시승할 줄 알았는데 웬걸 하이브리드부터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GM 브랜드는 뭐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에는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진입 장벽이 좋다입니다. 즉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타고 있는 액티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잖아요. 막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뭐 기어 레버 바뀌고 막 거의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가. 그랬을 때 약 95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5만 원이면 사실 큰 수치긴 하죠. 그래도 동급 경쟁 차종들이 얼마 오르고 그랬을 때에 비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티언은 단일 트림 S8이라고 있는데 단일 트림으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개소세가 종료가 돼가지고 개소세 종료된 가격 기준으로 3,845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여기서 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뭐 알파인 오디오 들어가 있고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4,000 정도가 되는데 일단 얘가 가솔린이 아니고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에 얘는 또 이제 준준형에서 중형 그 사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 또
디자인도 딱 봐도 예쁘잖아요. 바로 옆에 지금 뭐 사이버 트럭이 지나가는데 거의 꿀리지 않아. 기세는 꿀리지 않아. 액티온도. 그리고 제가 이 액티온 하이브리드를 약 3일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같은 집안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토레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껍데기만 다른 차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느껴보니까 주행 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만족도가 아주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왜냐면 액티언은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약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껍데기 값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껍데기 뭐 150이면은 약간 비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되게 다양한 도로를 가면서 느껴본 결과 액티언이 주행 질감이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막 3단계, 1에서 4단계 정도가 아니라 1에서 한 2단계 정도로 약간 더 고급스럽다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액티언이 낫다라고 판단되었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하체, 그러니까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승차감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는 뭐 현가장치 방식도 있을 것이고 서스펜션 안쪽에 부품 아니면은 뭐 댐퍼를 어떤 거를 쓰느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공차 중량의 차이도 있고 뭐 차량의 이런 다양한 세팅과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토레스와 액티언은 뭐 셰시와 플랫폼을 공유를 하긴 하지만 약간의 세팅을 다르게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액티언은 조금 더 고급스러움에 가까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세대의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가속감도 뭔가 약간 이제 뭐 로직이 살짝 변한 것 같아요. 이전 버전은 막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 가격대에 걸맞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신형 제가 타고 있는 2027 액티언 하이브리드 한정으로 가속감도 조금 더 부드럽게 연계가 됩니다. 이게 엔진으로 가는지 이거 보이네. 근데 요거 인포테인먼트 이게 아테나 2.5 UI라고 해가지고 KGM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여요. 이거 좀만 더 이게 뭔가 색깔을 변형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주행하면서 한 번에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인포테인먼트 배경이 너무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뭐 모드 배경화면도 3가지가 있긴 한데 다 어둡거든요. 이것도 약간 뭔가 전반적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은 주간 모드, 야간 모드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다. 현재는 지금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러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의 그 연계성도 되게 부드러워졌고 또 특히나 좀 약간 가속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고속화 구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밟을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으로 개입이 될 때 그 연계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물론 뭐 파워풀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뭔가 가속감이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신차들 보면 좀 약간 오버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에이다스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뭐 주차하거나 그럴 때에도 뭐 후진 주차 보조라든지 뭐 경고 시스템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강도를 아주 약하게 세팅을 해놓더라도 공간 되게 여유롭거든요. 그리고 뭐 공간 되게 있는데 막 되게 막 팽팽팽팽 물리고 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한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게 있다요? 옛날 차로 운전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차량으로 처음에 익숙해진 그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행 보조라든지 ADAS가 많은 차들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리고 이게 위에 지금 제가 더워가지고 덮어놓긴 했는데 팟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 요즘은 글라스 루프에 막 스마트 비전 루프라 해가지고 막 불투명, 투명도 조절할 수 있고 막 여기서 막 아주 휘황찬란한 막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팟선이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KGM 그룹에서 팟선이 도입이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KGM 브랜드의 차량들 중에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최초로 도입이 된 차량도 바로 제가 타고 있는 액티온입니다. 지금이야 뭐 토레스도 그렇고 옵션으로 파선을 넣을 수 있기는 한데 그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토레스 초기형을 타고 있는데 저는 항상 선루프가 있었던 차량을 탔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사실 일반 선루프보다는 파선을 더 선호를 하죠. 근데 옵션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어서 선택할 수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브랜드는 왜 파선을 안 만드는 거야 하면서 약간 투리가 근데 이제는 파선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파선이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글라스 루프와 비교했을 때 오픈, 그러니까 개폐가 돼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커버 이런 것도 다 달려 있거든요. 파선이 도입이 되어 있는 웬만한 차들은. 근데 요즘 글라스 루프는 이런 커버 없잖아요. 물론 뭐 자외선, 적외선 뭐 99% 막아주는 뭐 틴팅 유리다 뭐라고 하는데 아예 이렇게 덮여진 거랑 비교했을 때 이 열감의 차이가 있죠. 열감의 차이가 없진 않다.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외부 온도가 지금 영상 섭씨 35도인데 되게 뜨거워요. 특히 이렇게 응달이 아닌 양달에 있을 때는 진짜 막 피부 막 새카맣게 타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 팔이 이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랬을 때 글라스 루프보다는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는 커버가 달려있다 보니까 좀 더 약간 덜 늦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액티온은 진짜 제가 타봤었던 차 중에서 통풍이 강도가 진짜 셉니다. 지금 틀을까요? 이거 3단계거든요. 진짜 막 엉덩이가 시려워. 진짜 엉덩이가 시려울 정도의 통풍 시트는 사실 액티온이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운드가 어떻게 녹음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제가 들었을 때 통풍 시트 가장 강력하게 3단계로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라디오 그 지직 그 주파수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처럼 들려요. 그 정도로 세기가 엄청나다, 강력하다. 근데 액티온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이 되게 예쁘고 또 도심형 SUV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이런 뭔가 마초적인 분 말고 약간 막 여성 온도도 많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막 엉덩이가 시려울 정도의 통풍 시트와 좀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살짝 렉스턴 라인업에 들어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요즘 KGM 브랜드에서 들어가는 시트가 뭔가 이 업체가 바뀐 걸까요? 통풍 시트가 진짜 추워요. 추워. 약간 TMI지만 저는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좀 기력이 쇠해가지고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을 좀 종종 먹었더니 이렇게 커가면서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막 여름철에 되게 힘들어하고 통풍 시트도 진짜 거의 매일 달고 살거든요. 진짜 한겨울이 아니고서야 저는 통풍 시트를 웬만해서는 켜놓고 다닙니다. 근데 요 액티온은 너무 추워가지고 3단계 안 돼. 한 1단계로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한번 전시장에서 이제 시승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타보세요. 진짜 제가 말하는 거를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진짜 추워, 시트가. 진짜 추워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인테리어 컬러도 원래도 3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베이지 시트 말고 약간 그 스웨이드가 들어가는 라인업이 있었는데 걔가 색깔이 좀 어정쩡했어요. 그러니까 블랙 앤 레드인데 막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 조합이랄까? 근데 이게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그냥 올블랙 스웨이드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차분해져서 저는 페이스 리프트 된 버전이 좀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즘 KGM 브랜드에 들어가는 이 스티어링 휠 말이 많은데 얘가 정확히 말하자면 1, 2, 3, 4, 5, 6 육각형의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원형이다, 뭐 D컷이다, 뭐 더블 D컷이다 뭐라 하는데 얘는 육각이야. 그리고 살짝 보면 약간 그 네모네모 스폰지밥의 그 뚱이 있잖아요. 별가살이 약간 좀 별처럼 생겼어. 그래서 요거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차량을 제가 3일 동안 타고 다니잖아요.
진짜 이게 디자인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 스티어링의 림,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여긴 얇고 여긴 두껍고 여긴 얇고 여긴 다시 두꺼워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막 유턴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구간에서 주차를 해야 될 때는 막 핸들을 막 좌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이게 스티어링 휠 림 두께가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살짝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포테인먼트도 신규가 들어가서 과거에 사실 뭐 쌍용 시절하고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초기 KGM 브랜드에 들어갔었던 인포테인먼트와 비교를 하면은 장족의 발전이긴 해요. 이제 타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인포테인먼트하고 거의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뭐랄까 전반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반응감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조금 뒤처지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요즘 브랜드는 다양하게 이제 SDB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KGM 브랜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좀 인공지능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진 않아서 이런 것들도 살짝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KGM 브랜드는 그거예요. 그냥 이제 이동 수단에 데일리라든지 범용으로 사용했을 때 스트레스 없게 무난하게 타기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차량들은 워낙 OTA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살짝은 멀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한 게, 뭐 저도 뭐 테슬라 오너였던 적이 없었고 또 사실 뭐 소프트웨어 그런 거에 크게 막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컴퓨터도 막 10년 전 거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저는 기본으로 5년을 씁니다, 핸드폰을.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않으면은 크게 뭐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 네, 그러니까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소프트웨어 확장에 있어서는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의 저는 사실 요 정도면은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뭐 다양하게 무슨 기능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차 안에서 쓰는 기능이라 해봤자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정차 중에도 뭘 잘 보고 뭘 만지고 막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정도면은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경쟁 차종에 뭐 투싼 하이브리드나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뭐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나 요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가격,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졌을 때에는 액티언이나 토레스가 저렴한 편인 거는 팩트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현대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는 트림이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옵션이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트림, 인기 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은 거의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뭐 주행보조 기능 추가하고 뭐 추가하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데, KGM 브랜드의 차량들은 사실 트림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트림을 구성을 하더라도 옵션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심플하고 가성비 있게 타기에는 또 좋은 브랜드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KGM 브랜드를 운영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뭐 AS 수리비가 뭐 현대기아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KGM 차량을 자차로 끌고 다니고 있는지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샀을 땐 쌍용이긴 했었지만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현대기아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게 있거든요, 부품 같은 거. 근데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차를 망설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는 아니다. 정말 그냥 무난하게 아무런 욕심 없이 타고 다니기에는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얘는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봐요. 지금 그냥 대충 다녔을 때 연비가 리터당 15.7km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사양 기준으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9km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다녔을 때 보통 연비가 15km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길에는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회생제동도 꽤나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막히는 길에서는 편하네요. 서울은 진짜 늘 막힙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막히는 서울에서 살고 또 이제 서울에서만 이동을 하잖아요. 솔직히 차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진짜 내가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다 하면은 차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대중교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좋은 차도 필요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 너무 아침부터 회의적인 알갱이로 오늘 저기까지 직진을 해야 되겠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